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카트리입니다. 요즘 태블릿 진짜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오늘 볼 제품은 테클라스트 신제품 T40 플러스입니다. 이미 직구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건 국내 정발판이고, 이전에 봤던 보급형들 대비 가격이 좀 올랐지만 램 용량이 늘어나고 디스플레이도 괜찮아지고 무엇보다 듀얼 심을 또 지원하기 때문에 여전히 가성비는 좋아 보이고, 아무튼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렇게 깔끔합니다. 빌드 퀄리티 괜찮고 이번에도 옆면이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뒷부분을 보면 색깔이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죠. 보니까 위쪽에 좀 더 진한 부분은 플라스틱이고 아래쪽 부분은 메탈로 되어 있는데 알루미늄이겠죠. 디스플레이는 10.4인치 FHD 해상도의 보급형 태블릿들 중에서는 밝기가 500니트급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래서 화면이 이렇게 쨍한 느낌도 들지만 여전히 노크온 기능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단 중앙엔 전면 카메라가 있고 상하 좌우 동일하게 아우터 베젤 포함 약 10mm 정도의 베젤 크기예요. 저가형 제품들보다는 확실히 베젤이 좀 얇은데, 직구한 후기를 하나 살펴보니까 사진 보고 속았다 이러던데 확실히 좀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얼마 전 리뷰했던 U10과 비교하면 2-3mm 정도 베젤이 얇아졌는데 눈으로 보기에 꽤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베젤이 얇아지고 있는 것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로 방향으로 잡고 사용할 때 왼쪽엔 전원과 유심 슬롯, USB-C 단자가 있고 오른쪽엔 3.5파이 오디오 단자만 있어요. 상단에는 리셋 스위치와 볼륨 버튼 2개의 스피커가 있고 하단에도 역시 2개의 스피커가 있어서 총 4개의 쿼드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심을 지원하기 때문에 유심 슬롯을 빼보면 이렇게 2개의 심카드를 쓰거나 유심 하나와 SD카드를 같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453g으로 보통 보급형 태블릿들이 500g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가벼운데, 이게 그렇게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아도 500g이 넘는 것들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가볍게 느껴집니다. 프로세서는 유니SoC T618 옥타코어가 들어가 있고, 그래픽은 말리 G52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0.4인치 램 8기가에 저장 공간 128기가로 10만원대의 보급형보다는 더 나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6600mAh의 고속 충전은 지원되지 않고 쿼드 스피커와 가속도 센서가 있는 건 좋지만 조도 센서가 없는 건 아쉬운 부분이죠. 공식 판매처를 통해 구매 시 제조사를 통해 2년 무상 AS 역시 제공해주고 있고, 출시가는 239,400원입니다. 디스플레이는 10.4인치 2000x1200 FHD 플러스 해상도인데, 우선 측정을 해보면 색 재현율은 sRGB 기준 93%, NTSC 기준 62% 정도가 측정이 됐고, 최대 밝기는 0%일 때 41니트, 100%일 때 528니트 정도가 측정됐습니다. 보급형 태블릿들의 밝기가 200니트대나 300니트 정도인데, 색감은 sRGB 100% 수준으로 보통이지만 최대 밝기가 높아서 확실히 쨍한 감이 있습니다. 가격대가 완전 보급형보다는 높은 20만원대라서 해상도가 QHD였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아직은 스펙 대비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래도 10인치급이라서 거리를 좀 두고 보기 때문에 영상을 보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화각은 178도의 광시야각이고, 일부 제품들이 광시야각이어도 화면을 돌리면 좀 어두워지는 감이 꽤 있는데 보는 것처럼 화각은 상당히 좋고, 예전 보급형 제품들처럼 터치 반응이 느리거나 씹히는 것도 거의 없이 멀티터치는 10포인트까지는 이렇게 인식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DRM 레벨이 L3로 여전히 낮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SD, 쿠팡 플레이는 480p까지만 지원이 돼서 영상 머신으로 사용하기에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OS로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정책으로 보면은 좀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아무튼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이 DRM 레벨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긱벤치는 CPU 싱글 383점, 멀티코어 1396점이 나오고,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와일드라이프 714, 슬링샷에서 2175점이 나왔어요. 겔탭이나 아이패드랑 비교하면 무리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보급형에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해보면 이제 카트라이더 같은 캐주얼 게임은 당연히 플레이가 원활하죠. 배틀그라운드는 원활과 밸런스 화질에서 FPS 울트라까지 지원되고 HD 화질에서는 고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실제 플레이를 해보면 딱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정도로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한 걸 볼 수 있죠. 원신은 그래픽 품질 매우 낮음과 30프레임에서만 기기부하 쾌적이 나오는데, 프레임을 올려도 일단 플레이는 원활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60프레임이 나오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오딘 같은 게임은 옵션을 많이 낮춰야 할 만한데
이 정도 급의 성능에서는 그래픽 품질이 굉장히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RPG를 하실 분들은 아이패드를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성능은 캐주얼 게임이나 배그 같은 게임을 하기에는 충분하고 인터넷이나 문서, 영상을 보는 인강 머신으로 사용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성능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6600mAh로 10,000mAh가 넘는 제품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대용량은 아니죠. 화면 밝기 100%에서 유튜브 FHD 영상을 연속으로 재생했을 때 5시간 20분 정도 사용이 가능했고, 충전은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9에서 10W 정도의 속도로 충전이 됩니다. 완전 충전에 소요된 시간은 4시간이 좀 넘게 걸렸는데 이 정도 러닝타임이면 하드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부족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하루 정도는 밖에서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블릿이다 보니까 발열에 대한 문제는 딱히 보이지 않았고, 유튜브를 연속 재생해보면 배터리 온도 30도대, 표면 온도도 20에서 30도대로 적당히 분포를 보이고 있고, 게임이나 벤치를 장시간 돌려보면 온도가 좀 더 올라가지만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스피커 소리 들어볼게요. 스피커는 이렇게 위아래로 4개의 쿼드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는데 어쩔 수 없지만 음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고음이 좀 날카롭고 저음도 좀 약한 면이 있고, 거기다가 이 최저 볼륨이 좀 제법 큰 편이에요. 그래서 몰컴할 때, 몰테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몰래 사용할 때 이어폰은 좀 필수인 것 같아요. 근데 전에 다른 제품에서 OS 업데이트로 최저 볼륨을 낮춰줬기 때문에 이 제품도 아마 OS가 업데이트 되면 최저 볼륨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쨌든 보급형에서는 이 쿼드 스피커를 보기 어려운데 스피커가 4개 달려있는 점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테클라스트 T40 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론 요즘 나오는 갤탭이나 아이패드랑 성능을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요즘 이제 보급형 제품들 스펙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우선 듀얼심을 지원한다는 게 있고, 디스플레이나 빌드 퀄리티, 램 8기가에 쿼드 스피커가 탑재된 것도 좋은 부분이죠. 거기에 이제 외산 태블릿들은 AS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무상 2년을 제공해 준다는 것도 좋았고, 반대로 단점은 스펙 대비 여전히 낮은 DRM 레벨, 그리고 노크온 기능이나 자동 밝기 조절이 안 되고 스피커 음질이 좀 안 좋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보였는데, OTT가 대세인 만큼 이제 보급형, 중급형 상관없이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챙겨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갈라나? 아무튼 제품 구매를 고민 중인 분들은 이런 장단점들을 한번 잘 따져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빠이!